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양적 관계를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풀었던 유형대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형대로 문제를 푼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료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일단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키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그 자료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울 거예요. 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몰수 비이며 뭐 분자수 비이며 그다음에 기체 활동에는 부피비다. 그런데 이 개수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야. 항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런 변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의 합에 따라서 전체 몰수가 변해요. 알았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체 몰수의 변화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토탈. 그래서 일단은 토탈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도 있겠죠. 근데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 때 그냥 단지 1대3으로 반응한다. 1대3으로 반응해서 이만큼이 생성된다는 의미보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이런 거죠. 얘는 토탈 4몰이 반응하면 2몰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몰수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토탈 몰수가 감소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감소. 그러면 이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6이잖아. 근데 얘가 이제 7이 되는 거니까 반응을 할 때마다 증가를 해요. 전체 몰수가. 그래서 이 반응은 토탈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H2가 있고 Cl2. 자, 이 반응들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하나하나 없어지면 두 개가 생성이 돼요. 알았지? 하나하나 없어지면 두 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전체 몰수가 일정해요.
알겠지? 자, 그럼 그런 반응이 바로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의 개수의 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반응하고 증가하는 반응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반응을 예를 들어 EA 플러스 B가 EC가 된답니다.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나 나오죠? 3인가요? 얘는 개수가 얼마나 돼요? 2가 되네요. 그러면 이 반응은 반응을 하면 할수록 감소하긴 하는데 3하고 2의 차이가 1만큼 나니까 1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할 때마다 전체 몰수가 1몰씩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한 번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개수만큼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2몰 반응하고 1몰 반응에서 2몰이 생성됐을 때가 한 번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또 하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A하고 C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가 2몰 없어지면 얘가 2몰 생성되기 때문에 A하고 C에 의해서는 몰수가 감소하지 않아. 얘가 없어지는 것만큼 감소하는 거죠. 알겠어? 자, 그래서 또 얘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반응한 B만큼 반응한 B만큼 전체 몰수가 감소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반응 후 전체 몰수가 3을 감소해요. 생성된 C는 얼마니? 자, 전체 몰수가 3몰이 감소했다면 생성된 C의 몰수는 얼마니? 이런 뜻이에요. 좀 보세요. 이 반응은 한 번 반응할 때 1몰씩 반응하니까 3몰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몇 번 반응했다는 뜻이야? 4번. 그러면 한 번 반응할 때 이게 2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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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몰. 총 몇 몰이 생성돼요? 8몰이 생성되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반응한 B만큼 전체 몰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B가 4몰이 반응했다면 C는 몇 몰이 생성돼요? 8몰이 생성돼야죠. 그렇게 해도 역시 해도 8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반응이 있고
부피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이거 5V라 고요. 4V라 해볼게요. 당연히 전체 부피야, 전체 부피. 그럼 이제 일단 부피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면 실린더 조건이에요. 알겠죠? 실린더 조건이니까 여기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에 있냐면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체의 부피는 몰수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 5V가 400에 대한 거니까 얼마 반응했어? 그러니까 5가 4가 됐다고 생각해 그냥. 5개가 4가 된 거니까 하나 반응한 거지. 그럼 여기 이제 개수 차이는 3, 2. 그러면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씩 감소하지. 그지? 그리고 얘는 한 번 반응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C는 이만큼이 생성됐다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럼 A는 2가 반응하고 B는 1이 반응해야 돼. 그럼 얘가 2가 되고 A, B 중에 하나가 없어졌겠지? 그지? 이걸 0으로 놓으면 마지막이 4니까 B가 2가 남았다는 뜻이야. 그럼 A는 얼마 있었어? 맨 처음에 2가 있었고 B는요? 3이 있었겠죠. 맞지? 자, 그런데 한계 반응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진 애들을 한계 반응물이야 그런다 그랬잖아. 한계 반응물이 A라고 놓을 수 있지만 B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B라고 놓게 되면 얘가 2가 있었던 얘기고, 그러면은 맨 처음엔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한계 반응물로 놓냐에 따라서 맨 처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을 수 있게끔 여러 조건이 더 주어질 겁니다. 자, 많이 이제 그 주어지는 자료는 이것도 자주 주어져요. 밀도. 그럼 이와 같은 부피 변화가 일어날 때 밀도는 이렇게 변해요. 맨 처음이 4D인데 이게 마지막이 5D라고 주어져요. 그럼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 건 다 알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지? 부피분의 질량이.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AB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질량이 같아요, 안 같아요? 어느 지점이든. 같죠? 질량 보존의 법칙 했잖아. 질량은 보존된다고. 그러니까 질량은 어느 지점이든 간에 똑같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럼 얘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일정하다면, 당연히 밀도 B를 이용해서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부피 B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밀도가 맨 처음에 4D였는데 마지막에 5D였잖아. 그럼 밀도가 4대 5란 얘기는 부피는 5대 4란 뜻이에요.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 관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다른 예를 줄게요.
여기서 A가 3Wg이라고 그러고 B를 Wg이라고 할게. 여기 부피는 10L라고 합시다. 반응이 이제 끝났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A하고 C가 있고 여기가 6L라고 해요. 자, 이게 문제야. 그럼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의 B를 구하는 거야. 대부분 물어보는 게 분자량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B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라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몰 질량이잖아. 1몰의 질량. 따라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질량의 B와 몰수의 B를 알면은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뭐 피스톤, 실린더이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말이야. 이 부피가 10m니까 그냥 얘를 10몰로 놔보자. 6리터는 6몰로 놓잔 말이야. 이렇게 가정으로 문제 풀자고. 그러면 전체 몰수가 몇 몰 없어졌어요? 4몰이 없어졌죠. 이 개수의 합을 보면은 3, 1이니까 4야. 얘는 2. 이 경우는 반응할 때마다 얼마씩 없어지니? 2씩 없어져. 그럼 여기 몇 몰이 없어졌지? 4몰이 없어지니까 몇 번 반응했다고 얘기할래? 2번. 알았지? 2번 반응했다. 그렇지? 방식 쓰고. 그러면 2번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C가 말이죠. 4만큼이 생성됐다는 걸 의미해줘. 그러면 C가 4가 생성이 될 때 A는 얼마 없어지고 6이 없어지고 B는 2가 없어졌겠지? 맞지? 3대 1대 2니까. 자, 이때 한 개 반응물은 뭐예요? A예요? B예요? A야? B야? 한 개 반응물. 뭐가 다 없어지니? B가 없어진다고 여기 써있잖아. 분명히 있죠. A씨가 있으니까 B가 없어진 건 B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가 6이 되려면 A는 2가 남아야 되겠지. 그제? 그러면 맨 처음에 A는 얼마 있었어요? 맨 처음에 A, B. 자, 그럼 이때 8대 2라는 건 몰수비예요. 몰수비.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분자량부터 구할게. 자, 질량과 몰수 관계만 알면 분자량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질량은 3WW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자, 몰수는 거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8대 2를 쓰세요. 8대 2가 몰수비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A, B의 분자량 B를 알 수 있죠. 몇 대 몇이 돼요? 그러니까 질량 B를 몰수비로 나눠주라고. 몇 대 몇? 그렇지. 3대 4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C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을까? C의 분자량. 자, C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 B의 분자량을 이용해서 C의 분자량을 구하는데 자, 우리 이제 방식에서
얘네들이 같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고, 뭐가 같다 그랬죠? 질량이 같다 그랬죠, 질량. 그지? 그럼 질량이라는 얘기는 몰수와 분자량 곱한 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4를 이용하자면, 자, 3A니까 3짜리가 3개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3 더하기 B. 자, B는 분자량이 4짜리예요. 4. 알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C가 됩니다. 자, 여기서 C의 분자량을 구해봐. 얼마가 돼요? 응?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C는 분자량이 2분의 13으로 구했으니까 뭐 얘네들의 B를 갖다 다 물어보면 6대 8대 13 아니면 얘랑 따로따로 물어보면 6대 13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세 번째 밀도. 전, 후. 반응 전과 반응 이후의 밀도입니다. 자, 반응할 때 질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전체 질량입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응? 안 변해요. 반응. 그러니까 여기가 토탈이 4g이면 4Wg이면 여기도 4Wg이에요. 질량은 안 변해. 알았지? 자, 그럼 뭐만 변했어요? 부피만 변했죠, 부피는. 10리터, 6리터. 그럼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밀도는 부피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부피가 5대 3이에요. 밀도는 3대 5. 알겠지? 밀도는 3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자, 우리 이제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가 특정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는 반응 전후에 다 있죠? 반응 전에도 A가 있고 반응 후에도 A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A의 밀도를 물어본다고 하자. 그러면 A의 밀도는 똑같아. 전체 부피분의 A의 질량이 A의 밀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체 부피는 전체 분자수에 비례하면 A의 질량은 또 어디에 비례하죠? A의 몰수에 비례하죠. A가 많으면 질량이 클 거니까. 알겠어? 그럼 이제 반응 전후에 A의 밀도를 물어보는데 밀도 B를 물어봐. 그럼 밀도 B는 결국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필요 없지. 어,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반응 전에 몇 분의 몇이야? 그럼 3, 2분의
응? 반응 전이라니까요. 응? 얼마? 5분의 4, 10분의 8, 9, 6분의 2, 6분의 2가 돼야지. 반응 후에는 전체가 6이면 그 중에 A가 2니까.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제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주어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다 주어지고 이런 걸 물어봤잖아. 이제 뭐 밀도니 뭐 A 밀도니. 이러기도 하지만은 밀도가 주어진 다음에 뭐 나머지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보기 나름이야, 이거는. 어떤 문제를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뭐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건 뭐냐면 몰수와 감소했을 때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질문하느냐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준 거고요. 자, 그럼 밀도 증가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밀도가 몰수죠, 몰수.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자, 앞에 개수의 합이 3이고요. 뒤에는 4네요. 이 경우는 1만큼씩 증가하네. 다시 말하자면 한번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전체 몰수는 1몰씩 증가를 해.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몰씩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자, 3몰 증가했대. 전체 몰수가. 자, 반응한 비의 몰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3몰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3번 반응한 거지. 일단 C는 몇 몰이 생성됐을 거니? 12몰이 생성됐을 거예요. 그럼 B는 몇 몰? 반응한 B는? 몇 몰이 돼야 돼? 반응한 B는? 네? 아니, 한 번 반응할 때마다 B는 몇 몰 반응해? 1몰. 그럼 3번 반응했으면 3몰. 그래서 반응한 B는 3몰이 되겠지.
생성된 C가 12몰이니까 반응한 B는 당연히 3몰이 돼야죠.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후의 몰수가 추론 두 개 했어요.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 자, 반응식은 동일해요. 자, 반응식은 이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진간과 한번 볼까? 똑같이 증가했네. 둘 다 2몰씩 증가했죠? 그럼 이거는 반응을 몇 번 했다는 뜻이야? 반응을 두 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생성된 C의 몰수는 몇 몰? 8몰이지. 둘 다 8몰이야? 둘 중에 하나가 8몰이야. 둘 다 8몰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생성된 C의 몰수는 8몰로 동일합니다. 동일. 결국은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이 응?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몰수의 변화가 똑같게 나옵니다. 이해하지 알겠어? 알겠죠? 이번에 2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반응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A와 B의 분자량 B가 어떻게 되는 걸 찾아볼 거야. 주어진 자료가 뭔가 보니까는 A가 Wg, B는 4W, 부피가 10m. 자, 처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했죠? 자, 반응을 한 이유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자, 이게 문제야. 그렇지? 자, 이거 가지고 A와 B의 분자량 B를 구해야 돼요. 알았죠? 어떻게 구할까? 자,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의 질량 B는 알고 있으니까 얘와 얘의 몰수 B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일단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m, 10몰로 놓을게. 여기는 12리터. 12리터까지 12몰로 놓으면 되겠다. 10몰하고 12몰인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개수를 한번 봐봐, 개수.
이게 5인가? 이게 얼마야? 6이네. 그러면 반응물은 5인데 생성물의 개수가 6이야. 근데 이 B를 따라가는 게 얘네들 아니야? 이게 뭐야? 반응 이후에 A, B는 없다는 뜻이야. A, B가 없고 C하고 D만 있으니까 전체 부피가 12리터 12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응? 그럴 거 아니야. 얘네들이 5만큼 반응하면 얘가 6만큼 생성되니까 결국 반응물이 10몰일 때 생성물이 12몰이라는 뜻은 A, B가 다 반응했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12몰에는 C하고 D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C는 4몰이 생성되고 D는 8몰이 생성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12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있던 W는 몇 몰이었어요? AW. 네? 4몰이지 않았을까? 그죠? A는 4몰 있었겠지. 토탈 10몰 중에 4몰이 A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몰이었겠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가 있으면 질량은 1대 4죠? W 4W잖아. 자, 몰 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에요. 그럼 분자량은 3대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확인했냐면 분자량 B를 확인합니다. 이해돼? 그럼 여기 위에 것도 잠깐 봐봐. 위에 보면 생성된 게 8몰인데 얘도 8몰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에는 뭐만 있다? 반응 후에는 C만 있다. 그럼 반응물 6몰이었잖아. 실험 전에. 그럼 얘들 몇 대 몇이니? 6대 8이니까 3대 4지? 3대 4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개수 차이, 그지? 그걸 통해서 몇 몰이 증가했는지 몇 몰이 감소했는지를 판단했다면 지금 본 내용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비들도 중요하네요. 비. 3대 4냐? 5대 6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합 비율을 갖다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개수가 이렇게 합해서 얼마죠? 4죠. 이렇게 합하면 2네. 자, 비율을 봐봐. 4에서 2로 줄어들었대. 응? 그러면 4가 다 없어지고 2가 생성되니까 처음에 그 몰수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반응 전의 전체 몰수의 2분의 1보다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절대로 작아질 수 없어. 알았어? 생각해봐. 지금 얘가 한 개 있고 세 개 있어. 그지? 그래서 1, 3이 반응을 해가지고 2가 생성될 때는 처음엔 4개였는데 나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지. 그지? 그런데 2, 3이 반응했을 때 1, 3, 2가 될 거니까 1빵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반응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전체 몰수가 전체 몰수가 2몰보다는 커져요. 맞지? 처음에 5잖아. 처음에 5. 나중에 3이잖아. 그럼 이거 2분의 1,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이게 B를 뜻하는 거야, 이 B. 알았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 전 전체 몰수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 알았지? 감소가 안 돼. 알았지? 그럼 만일 생성물만 있다면 반응 전과 후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일까? 무조건 2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생성물만 있다면 이 얘기잖아. 4몰이 반응하고 2몰이 생성됐으니까 당연히 개수의 합의 비 2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내가 2분의 1로 감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딱 돼버린 거지. 밑으로 못 내려가. 이런 반응은. 또, 이번에 이 반응은 볼 거야. 얘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이 4가 돼요.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은 6이 되네. 그럼 분자들의 전체 몰수는 증가하는 반응까지 맞죠? 4가 6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이제 위에 있는 반응과 다르게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러면 반응 전 전체 몰수의 2분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로 2분의 3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2분의 3이잖아. 딱. 반응물이 다 반응하고 생성물이 생겼을 때가 전체 몰수들은 2분의 3배가 돼버려. 처음에 비해서. 알았지?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반응물이 남아있으면 그 이상으로는 반응물이 남아있으면 그 이상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 반응도 역시 생성물만 있다면
반응 전후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3이 돼야지. 계수 비만큼. 알겠습니까? 좋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알겠지? 이 반응에서 A와 B의 분자량을 구할 거예요. 주어진 자료는 이게 C의 가스 표시는? C, C의 C잖아. 비지수지. 네. 음. 그럼. 음. 개수가 C인데 C를 몰라. 자,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금방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면 반응물 C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생성물 C에 대해서. 해보세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라고. 자, 전체 몰수가 주어졌죠? 맞죠? 그러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죠?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얼마죠? 그러면 합이 3이니까 생성물의 개수는 무조건 3보단 작아야 되겠네? 그럼 C는 1 또는 1 아니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런데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절대로 2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지? 얘는 처음 몰수에 비해서 나중 몰수가 2분의 1이야. 얘가 2라면 절대로 3분의 2보다 작게 변할 수는 없어. 2분의 1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2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라고 했잖아. 그럼 개수가 얼마가 돼버리죠? 개수가 1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1이면은 얘는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얼마씩 줄어들어요? 응? 얘는 한 번 반응할 때보다 2씩 줄어들어요. 2씩. 그럼 1번 실험은 한 번 반응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네. 쭉 가요. 맞죠? 1번 실험이든 1번 실험 한 번 반응했다. 그럼 1번 실험이 있어. 배수는 있으니까. 한 번 반응했다는 뜻은 1만큼 생성되고 2만큼 반응하고 그 다음에 1만큼 없어도 돼. 이 말이야. 1이네. C는. 그럼 여기서 반응 후에 2n이니까 생성된 게 1이라면 A, B 중에 하나가 1이겠지. 그래 합해서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n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A가 남고 B가 한 개 반응물일 수 있죠. 그러면 A는 처음에 2 있었고 2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3n이지. 3n. 2n이면 얘는 3n이에요. 그럼 얘보다 반응을 1.5배 더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1.5 더했으니까 생성된 C는 얼마만큼 생성돼야 돼? 응? 1.5가 생성돼야지. 아까 1이었으니까. 그럼 A는 얼마 반응해? 1.5가 반응하고요. 얘는 3이 반응해요. 그래서 얘가 1.5래요. 그럼 봐봐요. 2가 되려면 A, B 중 하나가 0.5가 돼요. 그래 2가 되지. 자, 이때도 이제 0.5를 놓고 여기 0으로 할게요. 그럼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들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내가 한계 반응물을 내 맘대로 놨잖아. 한계 반응물이 뭐 얼마라는 게 안 주어졌는데 내 맘대로 놨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계 반응물이 BB든가 AA든가 AB든가 그러니까 BB든가 아니면은 AA든가 AB든가 뭐 BA든가 경우의 수 네 가지야 사실. 알았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를 봐야 돼. 이제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체 질량입니다. 주어진 질량이 지금 푼 이 값을 만족을 해야 돼. 자, 질량 차이가 몇 그램 나죠? 28. 이게 28g입니다. 그럼 봐봐. 둘, 셋. 둘이 34g이고 셋이 62g인 뜻이지? 음. 그러면 둘인데 셋이니까 28g 어디서 났어? B 한 개에서 차이가 났네. 그죠? 그럼 B 한 개가 28g인 뜻이잖아.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않아? 왜? B 한 개가 28이면 B 두 개면 일단은 56g이 돼야 되는데 이게 34g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은 B가 아니란 뜻이잖아. 자, 두 번째 한 개 반응물을 이제 여기는 B로 놨으니까 여기 A로 놓자. A로 놓다니 이런 얘기라고. 자, 반응한 양은 같고 생성된 양도 똑같아요. 근데 한 개 반응물을 이번에는 얘로 놓는 거지. 그럼 B가 하나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는 하나 있었고 B는 세 개 있었다는 뜻이지? 그렇지? 얘는 안 되는 거 설명했죠? 그지? 그럼 요번에는 1, 3, 2, 3 질량이 타당한 거 한번 보자. 이때는 1, 3, 2, 3이니까 3, 3 빼고 1, 2니까 A가 하나 더 많죠? A 하나가 28이라고 한다면 이 34g 만족해 안 만족해? 여기 A 하나 있잖아. A 하나가 28이고 세 개가 6이면 만족하지. 만족할 거 아니야. 이 28g이 설명이 되잖아. 알았어?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A가 한 개 반응물이고 두 번째 반응은 B가 한 개 반응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3에서 이제 일단은 질량체가 28이 났는데 요게 A 한 개가 28이었고 8g이라 보자. 질량. 세 개는 몇 g이 돼야 돼? 6g이 돼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의 상대값을 분자량이라 하니까 몇 대 몇? 28. 28대 2가 되죠? 14대 1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지 하셨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응?
알겠어, 둘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경우의 수는 주어져. 이제 정의의 수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어떤 경우를 갖다 설명했지? 한 개 반응물이 AA냐, BB냐, AB냐, 이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가장 타당한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 쉬었다 갑시다. 자, 시간에 따라서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가 이렇게 나왔다 하죠. 알겠지? 그러면 이 0.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얘를 어차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수로 따지면 10분의 4가 되죠? 그럼 10분의 4로 해도 되고, 숫자가 좀 크다 싶으면 5분의 2로 줄여보세요. 그럼 이 5분의 2라는 비율로 보지 말고 5몰, 2몰이라고 봐도 관계없지.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5몰인데 그 중에 A가 2몰이니까 B는 몇 몰이야? 그래. 3몰. 그렇죠. 그래가지고 A 플러스 3B. 그지? 그러면 C 플러스 2D. 자, 그러면 2몰, 3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반응할 때 1몰, 3몰 반응하고 1몰, 2몰이 생성되면 반응이 끝난 이후에는 1몰, 빵몰, 1몰, 2몰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전체 몰수 몇 몰 있어요? 4몰. 그럼 A는 몇 몰? 1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0.25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반응에서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토탈 몰수분의 C의 몰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해서 X축이 시간이겠죠. 반응이 끝났을 때가 얼마가 되냐면 0.2가 주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이 얘기죠. 이것도 5분의 1을 갖다 비율로 보지 말고 전체 몰수가 5몰이고 생성된 C가 1몰이라고 봐도 관계없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C가 몇 몰이라고? 1몰. 그럼 C가 1몰이 생성되면 D는 몇 몰이 돼야 돼? 왜 3몰이야? 2몰이지. 개수비가 1대2인데. 알겠니? 그러면 1몰하고 2몰인데 전체 몰수가 5몰 되려면 A나 B 중에 하나가 몇 몰이 돼야 돼? 응? A와 B 중에 하나가 몇 몰이 돼야 되냐고. 얘들아, 이 전체가 5몰이란 뜻이잖아. 그 중에 C가 1몰이야. 그럼 C가 1몰이 생성됐으니까 B가 2몰이 생성되는 건 당연하지? 그럼 이게 3몰 아니냐? 그럼 나머지가 몇 몰이 돼야 돼? 2몰. 알겠지? 그러면 얘가 2몰이 될지 얘가 2몰이 될지 모르면 일단 이렇게 놓자. 그지? 그러면 반응할 때 1몰, 3몰만큼 반응, 개수비만큼 반응하죠. 자, 얘는 변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래? 이거 개수 B잖아, 개수 B. 맞지? 그러면 A는 원래 얼마 있었어요? 3. B는 3. 근데 이거는 내가 임의로 B를 한 개 반응으로 놓은 거 아니야. 자, A가 한 개 반응일 때도 중요하죠. 해봐야죠. A가 한 개 반응, A가 0이야. 그럼 B는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한 개 반응을 넣냐면 이게 B를 한 개 반응을 넣는 거야. 요거는 요 빨간색은 이거는 A를 한 개 반응을 넣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원래 A는 얼마 있었어요? 1이 있었죠? 그 다음에 B는 5가 있었겠지. 자, 그럼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 반응물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처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 개 반응물을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알았어. 어떤 게 한 개 반응물인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한 개 반응이 뭔지 몰라요. 알았지? 그럼 다른 문제는 한 개 반응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겠네. 그래서 다음 시간엔 한 개 반응물을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아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가 5분의 1 이하로 함수가 불가능하면 얘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얘가 이게 1분의 1 이하로 함수가 불가능하면 얘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2분의 1로 감소한 게 사실이지. 네, 2분을 감소했다고. 네, 맞지? 네, 됐어? 네, 그러면 만일 배수가 2라면 네. 3분의 2만큼 감소할 수 없지. 3분의 2로 감소했다. 근데 얘는 2분의 1이 감소했잖아. 아, 아, 알았어? 네. 아닌 걸 찾으라고. 아닌 이유를 갖다 밑에 있는 자료로 찾아야 되는 거야. 어, 또 집에 가면 또 헷갈린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반복해서 봐야 돼. 네.